러시아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푸틴은 마치 제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광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 세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인접국가인 몽골, 핀란드 등에서는 강제징용을 피해 탈출하려는 러시아인 젊은 청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징경당국이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위 화이트칼라 직종, 고학력 사무직 청년들을 징병을 하지 않고 있고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징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 중앙당국의 동원령이 소수민족 지역의 시위대를 자극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특히 러시아 내 공화국인 브라트 공화국 그리고 야쿠티아 사하공화국의 소수민족 주민들에 대한 소식을 세밀하게 보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지나가는 남성들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계획한 동원 인력인 3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군인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강제징병은 소수민족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브라키아 공화국과 사하공화국의 반발, 러시아의 동양계 소수민족 강제징용, 문제가 소수민족들의 민족의식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대사관에서는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길을 가다가 강제징용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고 다녀라 하고 교민들에게 당부를 한 상황일 정도로 러시아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 도중 몽골과 인접한 부려파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리아트 공화국 주민들은 약 30% 정도가 몽골계 부리아트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60%의 러시아인들이 척박한 부랴트 공화국을 떠나면서 몽골인의 땅처럼 돼버리고 있습니다. 부랴트 공화국의 국기 역시 몽골 국기와 유사한 소형, 보물량이 있어 몽골인들에게는 잊혀진 옛 고토처럼 여겨지는 지역입니다. 강제징용이 러시아인이 아닌 소수민족을 타겟으로 진행되자 부라티아 주민들의 독립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부랴티아 공화국에는 자유부라티아 재단이라고 하는 독립단체가 지난 2022년 3월에 출범한 상황입니다. 설립자인 알렉산드라 가르마 자포관은 러시아 정부가 가난한 부랴티아 주민들을 대포의 연료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 궁극적으로는 부랴키아 공화국이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유우라티아 재단에 따르면 현재 무려 2.8% 러시아군인 사망자 중에는 부랴트족이 있는 상황으로 소수민족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자랑하여 부라티아 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시베리아 북동부 야쿠티아 사하공화국에서도 자유브라키아 재단과 흡사한 독립단체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동양계 소수민족이 푸틴에 강제징발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하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자치단체 중 한 곳으로 사하공화국에서의 반발과 독립조직이 일어나게 될 경우 러시아에서 가장 큰 영토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몽골 해양 국가될 가능성. 몽골은 현재 몽골 민족의 독립국가인 몽골 공화국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끼어있는 독립공화국이지만 중국의 내몽골 지방이라는 거대한 옛고토를 중국에 빼앗긴 상황으로 국토가 사실상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쪽 러시아로 올라가면 앞서 언급한 부라티아 공화국도 투바공화국, 알타이 공화국을 옛고토처럼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몽골계 민족들이 이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러시아에 있는 몽골인들이 우크라이나전에 강제징발되어 대거 희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뿐 아니라 야쿠티아 즉 사공화국도 몽골인의 범주 안에 포박히게 되면 몽골 브라키아, 야쿠티아로 연결되는 거대한 몽골계 민족들로 이루어진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몽골은 그러한 국제적 흐름과 이니셔티브를 만들기 위한 힘이 부족하지만 미국 쪽에서 이러한 몽골 민족계의 독립국가들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브라키아 공화국 독립단체가 미국 버지니아에서 출범을 한 단체로서 내몽골, 몽골 브라티아 투바 알타이 야쿠티아로 연결되는 거대한 검문골 쪽의 독립국가들이 탄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몽골은 북극해를 통해 해상 출로를 확보하게 되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자유로운 해양국가로서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몽골인 300만, 내몽골인 400만 명, 부랴트 공화국 100만 명, 사공화국 100만 명, 투바공화국 30만 명, 또 알타이 공화국 20만 명으로 거의 1000만 명 규모의 중견국가 몽골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몽골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 북쪽 북극해를 통해 항공이나 극항로의 물류 루트를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북극해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결빙 일수가 점점 줄어들어 항로로서의 가치가 증대되는 상황으로 향후 몽골이 지정학적 중견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세 번째, 몽골 미국 직항 노선 개설. 현재 몽골과 미국을 연결하는 직항왕국 노선이 개설될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극해로 지구의 머리 꼭대기로 향하는 항공노선 루트가 만들어지는 상황으로 사상 최초의 몽골 미국 직결 민항기 루트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2023년경 루트가 만들어질 예정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몽골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자본 투자, 기술 인적 자원 교류가 활발해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몽골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안착해가는 아시아에서는 몇천 되는 나라로 평가받아 매우 기대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민주주의의 불씨가 러시아의 부라야트 공화국, 사공화국, 알타이, 투바공화국, 내몽골 지방까지 민주주의 제도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공화국과 투바공화국이 폴란드나 리투아니아 등 수많은 동유럽의 구소련 공화국들이 독립했듯이 도박사 브라이트 공화국이 주권을 받는 독립국가가 된다면 북아시아라는 새로운 대륙범주가 하나 생겨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번째, 북아시아 연맹의 탄생 가능성. 어느 문법 민족적으로 유사한 북아시아 연맹이 탄생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현재 운아이코 측에서는 아시아 중에서도 북아시아 놀세이샤의 범주를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북아시아의 식별 코드를 별도로 분류를 해서 세계를 10개의 범주로 구분시켜 놓고 있는데, 만약 몽골과 브라키아 등 러시아 극동지방 몽골리안 계통의 공화국들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패전 이후 분리되게 된다면 인구 1000만 가량이 되는 몽골 계통의 민족 국가 그룹이 탄생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 몽골, 일본 등을 아우르는 북아시아 민주진영 정치 경제권이 형성되어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패권 그룹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후 유럽연합과 흡사한 그룹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어느적 문법적으로 민족적으로 유사한 북아시아 기마민족 진영들이 새로운 민주주의적 연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소수민족 탄압, 그 중에서도 동양계 민족들에 대한 강제징용이 심각해지면서 몽골리안 계통의 공화국들이 각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듯이 미국에서는 시민단체까지 등장해 이들 소수민족들의 독립을 돕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어느 위치에 서야 할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